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일본은 이미 기술 후진국이며 기술 대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일본의 경제 전문가 가야 게이치가 겐다이 비즈니스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 일부인데요. 그가 이제 일본이 개발도상국의 정책을 써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평가한 사례는 바로 일본이 스스로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경쟁이 전혀 불가능함을 자각하고 대만 TSMC의 공장을 일본에 유치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인데요. 필자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일본 반도체 메이커가 아닌 왜 대만의 TSMC에게 공장을 건설해주길 간청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그것은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근본적인 전략 전환을 했기 때문이며 전략을 전환한 이유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잇따른 치명적인 전략 실수로 괴멸 상태가 되어 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전략도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일본 반도체 메이커의 완전한 패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현실을 깨달은 경제산업성은 일본 반도체 메이커를 부활시키는 쪽이 아니라 반도체 재료 소재 제조장치 기업들이라도 존속시키자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는 것인데요. 허나 TSMC의 공장 유치도 쉽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도 새삼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일본에는 최첨단 공정의 공장 건설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최첨단 공장을 일본에 건설하면 일본이 기술을 빼돌릴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본이 대만의 기술을 빼돌리지 않으면 최첨단 기술 근처도 못 갈 국가라는 의미도 되죠. 필자도 과거 일본이 해외로 진출할 때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 TSMC는 결국 일본의 9세대 공정의 반도체 공장이라도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역시도 일본의 간청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일본은 반도체 구매액이 작아 대형 고객이 아니며 전용으로 공장 건설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작은 것이 현실인데 뜻밖의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로 인하여 일본이 대만에 구걸한 것이 먹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하여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해 TSMC에게 미국 내 최첨단 반도체 공정 건설을 요청하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일본도 TSMC에 부탁을 했고 그래서 TSMC가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것인데요. 즉 미국의 최첨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눈치 보고 있던 일본이 구공정 공장이라도 우리한테 좀 부탁합니다 라고 대만에게 빌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필자는 이 과정에서 일본의 손실이 막대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대단한 고객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부탁을 했고 그나마 TSMC가 건설하는 것은 22나노 공정, 28나노 공정 라인으로 1세대 전의 낡은 기술이며 이 제조 라인 유치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수천억 엔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인데요. TSMC 입장에서 보면 이번 공장 건설 건에 일본 정부의 지원도 받고 동시에 소니와 덴소와 같은 기업들의 출자도 정해져 있는 데다가 낡은 반도체를 구입할 소니도 있고 또한 낡은 기술이기에 기술 유출 걱정도 없는 여러모로 파격적인 조건이기에 승낙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번 TSMC 공장 유치에 대해 일본의 반도체 부활로 이어지지도 않는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필자는 의외로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데요. 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현실 때문입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법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필자는 고부가 가치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칩 제조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만이 그러하기에 일본 반도체 메이커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경쟁이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국내에 공장을 유치해 고용을 낳고 거기서 제조되는 제품을 국내 기업이 이용하는 이러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을 선택해야만 하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필자의 이런 칼럼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이 인재를 경시한 결과이다. 일본의 쇠퇴는 경영진이 나쁘기 때문이다. 삼성도 TSMC도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사장이 되어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지금의 일본에서는 무리다.
TSMC는 일본에 공장을 지어도 남는 것이 없다. 일본은 제조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대만보다 인건비가 2배 높고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일본의 전기 요금은 대만의 2배 이상이다. 일본에 건설하는 공장은 10년 전 기술이며 TSMC로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받고 공장 건설도 지원받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공장 건설은 일본에서 간청해 겨우 실현된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10년이 지나버린 낡은 기술마저도 그들과 동급은커녕 저 한참 아래에 있는 국가라는 시선으로 그들이 바라보았던 대만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색적인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TSMC에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일면 한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부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현재 대만에 구걸을 하는 현실을 창조한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전 관료 출신인 코가 시게아키입니다. 그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 일본, 대만에 반도체 최강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었는데요. 그는 최근 칼럼에서 대만 TSMC는 3나노급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 기업이며 일본은 40나노급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몰락했기에 낡은 기술이 남아 공장 유치를 한 것은 그나마 희소식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산업성의 이 결정은 낙관할 수 없다면서 일본이 TSMC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공장에서 출하된 반도체를 일본 내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제품을 사용할 기업조차 부족한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본엔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량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자체가 없다는 것인데요. 한때 세계를 선도하고 영화를 자랑했던 일본 가전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탈락했고 미래 성장 산업인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도요타 등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완전히 세계에 뒤처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SMC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일본에 짓지 않는 것이며 몇 세대 전에 이류품 제조 거점이 되어버린 것이 일본의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필자는 이 TSMC 공장 유치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우선 공장을 유치하기 전에 일본의 가전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레벨업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그런 시도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인해 불가능했으며 여기에 정부의 정책 중 혐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 타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는 바람에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높은 세계 점유율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은 뒤로 밀려버렸으며 이 때문에 공장 유치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TSMC를 두고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고 TSMC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기에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게 필자의 설명입니다. 앞으로도 중국 봉쇄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혐한 정책, 일본 반도체 재구축 시나리오의 결핍이 초래한 TSMC 일변도 정책으로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굴욕적인 상황을 겪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 일본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순진하게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경고했는데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기업의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과는 무관한 대외 변수 등으로 기업의 주가가 하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지만 자금을 빼지 않고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투자자에게 가장 큰 힘은 해당 기업의 경영관, 가치관, 비전 등 본질적 가치를 믿을 때 투기가 아닌 투자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아닌 가치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죠.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을 하나의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지켜보면 일본이 왜 개도국 수준의 몰락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곧 비전이며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은 기업의 오너라고 본다면 일본의 모든 정책들은 선진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죠. 만약 일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업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다면 가장 1번으로 손절하고 다시는 거들떠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